이제 성형수술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성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어떤 컴플렉스라든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우리 어떤 같은 사람들이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진 가슴, 이게 지금 아까 10분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다시 나가지 않았어요? 왜요? 네, 좀 더 해도 됩니다. 예. 선생님 5분 지났어요. 아 그래요? 이제 중요한데. 이제 네. 중요합니다. 처진 가슴을 갖다가 나눠보면은 젖샘 처짐과 진성 처짐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구분을 하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좀 여기서부터 좀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말씀드리면 요렇게 생긴 가슴이랑 요렇게 생긴 가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얘는 바깥으로 펴진 거고 얘는 내리자로 펴진 거 알아요. 죄송합니다. 좋았어요. 저건 물방울 모양이고요. 진짜 젖샘 처짐은 이 여기 유륜 위에가 이 꺼지는 위에가 꺼지는 거고 진성 처짐은 중력에 의해서 예. 밑으로 처지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다 중요한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해도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처짐에서는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수직으로 아래로 처지지는 않고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서 처져 나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가슴이 처지다가 보면은 대부분이 가슴이 안쪽으로 이제 모아지는 모양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늘어지는 모양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위쪽 가슴이 이제 없어지는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처짐이든 간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 볼륨이 비어가는 거는 모두 공통된 현상인 거거든요. 근데 젖샘 처짐이라고 하는 거는 유방을 붙잡고 있는 어떤 현수 조직, 그런 구조적인 그런 프레임들이 다 망가지지는 않은 상태예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고 그러면 이런 가슴에서 가만히 보면은 유륜보다 밑에 쪽에 흰살이 좀 보여요. 이제 지금 이게 그 청소년 유해 뭐 그런 거가 자꾸 이제 뭐 통제를 해가지고 이 그림들이 다 모자이크 해놨는데 여기서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요 사진에서 보면은 요즘 밑에 쪽으로 이 흰살이 아예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갈 때까지 갔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수술 방법이 달라져요. 해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도 이렇게 좀 새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젖샘 처짐과 진성 처짐 이렇게 이제 일단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젖샘 처짐의 경우에는 보형물 수술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이제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짐을 끌고 올라가는 수술을 갖다가 이제 그냥 편의상 리프팅 수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정도의 처짐에서는 보형물만 가지고 수술을 해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저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뭐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일 이제 감이 잡히시겠지만은 진성 처짐에서는 저거 말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젖샘 처짐 가슴에서는 아까 누가 얘기하셨듯이 윗볼륨이 부족한 거 보형물을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유방 외피, 그러니까 스킨이나 이런 부분이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볼륨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좀 20대 같은 이런 느낌, 좀 많이 탈퇴하고 가슴이 탄탄하고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두에 이제 하방에 뭐 이중평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형물을 써가지고서는 이제 처진 가슴을 개선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잘하는 짓이냐, 안전한 거냐, 그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런 행위들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 옛날부터 소송도 굉장히 많이 걸렸고 이제 실리콘을 제조하는 업체와 또 병원과 이런 데를 대상으로 환자들이 집단 소송도 굉장히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FDA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쓰지 말라고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제한을 걸었던 적도 있고 한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완전히 과학적인 사실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공 유방 보형물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과학적인 결과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인식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안 찢어져요, 선생님?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찢어질 수가 있는데
그 보형물 외피에 파열이 있다고 그래서 젤이 다 흘러나오는 건 아니고 젤이 흘러나온다고 하더라도 피막 내부에 보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거 물처럼 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흘러요? 아니 그 젤이에요. 약간 좀 끈적끈적한 끈적끈적한 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양을 이제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옛날 거는 그렇게 물처럼 흘러나와요. 근데 요즘 보형물들은 그렇게 안 건드려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술적인 계산이 많이 있어요. 진성 처짐은 이거는 보형물을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는 이제 마스터 섹시, 그러니까 유방 고정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방을 이제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리프팅 수술이고, 이때는 이제 보형물도 집어넣고 또 이제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수직 흉터가 있어요. 요런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 방법이 가슴을 갖다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좀 헤집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수술이 좀 커져요. 오래 걸리고 약간 좀 더 고통스러운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가슴이 처진 분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아까 이제 변정숙 씨가 연기에서 가장 임팩트를 주려고 하면은 공감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될 수 있으면은 특히 이제 애기 낳고 이제 그 애기 뭐 키우면서 고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짬내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이제 그런 미스터리들을 이제 보게 되면 저도 공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저는 이제 애를 안 낳고 마누라가 애를 낳았지 제가 애를 안 낳았기 때문에 그 애를 낳은 다음에 몸의 변화에 대해서 좀 저분은 어떤 상태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공감을 내가 해야지만 제대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슴 처짐이 이제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큰 수술로 안 가고 보형물 수술을 통해 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비용도 많이 안 들게 하고 고생도 좀 덜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좋은 경험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프라이터를 잡아보려고 이제 나도 이제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경우가 또 있긴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이 막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뭐 지랄이 많아요. 이제 수술 얘기를 이제 막바지 이래가지고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과연 성공적인 수술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느냐.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얼마나 의사가 좋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만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기술이 의사가 이제 손재주가 좋아야 잘 되는 거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하고 그다음에 의사하고 환자의 어떤 몸 상태 이런 모든 게 전부 한 방향을 보고 있어야지 수술이 성공적이 된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수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현실하고 벗어난 기대를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절대로 수술 후에 좋은 어떤 만족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의 신체 상태를 정확하게 의사가 또 이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가장 잘 맞는 환자와 이제 공감과 교감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다현 씨가 넉넉하다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보여주고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막 서두르는 게 막 눈에 띄었나봐요. 집도는 선생님이 하십니까? 다른 분을 아껴야 다른 사람이 하고. 예, 그 다른 사람 써가지고 편하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럴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위는 어디로 합니까? 절개 부위, 절개 위치요. 네. 그거는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은 유방 확대술, 보형물만 가지고 유방 확대술을 하는 경우, 이제 처진 가슴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뭐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처진 가슴이라 가지고서는 이제 처진 거를 어떻게든 좀 끌고 올라가면서 보형물술을 해야 될 때는 유륜이나 밑주름선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유륜이면 거기요. 네, 유륜 둘레. 고통이 어느 쪽이요? 가장 안 아픈 거는 밑주름선 쪽이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밑주름선 쪽에서 들어갔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안 건드리게 돼요, 가슴을. 이제 겨드랑이 쪽에서 들어갈 때는 이 밑주름살을 예, 흉터는 출산 후 여성들한테는 좀 더 적어요. 출산 후에는 이제 스킨의 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당기는 힘이 없을 때는 흉터들이 넓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이라든가 출산 전 여성들은 스킨의 탄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그 칼질을 했을 때 이제 그 흉터가 좀 많이 넓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아까 다 가지고 다니 결정하게 돼요. 이제 흉터라고 하는 부분은 또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도 굉장히 많이 결정하고 뭐 모델분이나 뭐 비키니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은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슴이 아예 없는 약간 죄송합니다. 등처럼 이렇게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말 텐션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땡겨짐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죠? 그거 예.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예, 그 경우는 이제 모양하고 볼륨,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확대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확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양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쉐입이랑 볼륨을 이제 다 같이 잡아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보형물 선정을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물방울 타입 보형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물방울 보형물을 좀 권해드리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절개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겨드랑이 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뭐 어디로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어디를 째서 들어가느냐 그냥 보형물을 어떤 걸 쓰느냐 사실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환자의 어떤 그 상체의 상태의 밸런스와 원래 오리지널로 이제 잘 갖고 있는 이제 유방 형태 뭐 처짐의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가 객관적으로 판정을 하고 그거를 환자하고 같이 이렇게 그 공감을 해서 수술 방법을 이끌어내는 게 수술 플랜을 잡는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환자분들이 수술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제 요즘 같은 정보가 이제 흔한 시기에는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보면서 소비하는 것과 비슷하게 다른 자체를 쇼핑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관과 의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맞는 소리를 하는 의사가 나타날 때까지 병원을 드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다가 보면 이제 결국은 요즘 참 이제 많은 문제들도 이제 생기고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의사 선생이 조금 너무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만 이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감이 이제 필요한 거고 아까 이제 그 사회자께서 얘기하셨듯이 정말로 교감이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도 조평은 조금 잘못된 행태가 있는데 요즘 이제 너무 흔해져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보형물 설명은 이제 아까 조금씩 이렇게 드렸었고요. 보형물 회사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식약청에서 허가된 데가 7군데 정도가 있는데 저렇게 많은 보형물 회사들 거 중에서 당신은 어디 거를 쓰느냐라고 분명히 물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멘토를 많이 쓰니까 제가 여기 불려 나왔겠죠. 근데 이제 멘토를 이제 많이 쓰는 이유는 솔직히 멘토 보형물이 모든 회사 보형물 중에서 품질이 제일 좋아서 쓰느냐 뭐 그건 아니에요. 예. 요즘은 솔직히 보형물들이 그냥 다 대부분 평준화가 된 거죠. 왜냐면은 이런 그 실리콘 보형물들 만드는 게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희귀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